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오늘의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만인의 중심이 되는 우리 만중이가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만중이 화이팅! 자,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식습관이,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는 시간이, 밥을 먹는 시간이, 53%가요, 15분 미만이랍니다. 그리고, 약 한 8%가 10분 내, 15분 내에 다 식사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10분 내 식사하시는 분이 53%, 그리고 15분 이내에 식사하시는 분들이 8% 정도 된답니다. 그 정도로 식사를 상당히 빨리 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근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비만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 살 빼고 싶으십니까? 식사를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특히 또 식사를 빨리 하시게 되면요, 일단 혈관 내 이제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그것도 아주 치명적, 아주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나라 분들은요, 대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식사하세요. 주식도. 그래서 빨리빨리 사야 되고요. 내가 사면 빨리빨리 가야 돼요. 하여튼 천천히 가거나 한 이틀, 3일 횡보하면요, 거의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그죠? 막 거의 미쳐버린다고 그래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이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요, 정부는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회의들을 많이 여시더라고요. 근데 앞에 비상이라고 붙은 거 보니까 아무래도 어렵긴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중견기업을 2015년까지 엄청난 숫자거든요. 3,000개 이상으로 늘리겠다. 그래서 이름하여 중견기업 300 플러스 프로젝트. 그죠? 스파르타 300, 그 영화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300 플러스,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겁니다. 이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를 위해서 정부가 맞춤형 지원 대책도 사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이야기를 하고 제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처럼,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처럼 대기업과의 어떤 하도급 거래를 그대로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업 승계에는 이제 상속세를 공제해주고,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확대, 그리고 장기 근속자용 금융상품을 신설해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한 약 한 1조 원 규모의 자금 공급 등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견기업들이 꼽는 어떤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기까지 이야기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법적인 분류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기업 형태는요, 법적으로요,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가 대기업이고요, 두 번째가 중소기업입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요,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개념으로 제조업 기준 상시 근로자가 300인 미만, 그리고 자본금이 80억 이하, 그러니까 양적 기준이 명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상한선을 넘는 그 순간, 다시 얘기하면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대기업으로 분류돼서요, 그때부터는 아주 철저리만큼 규제에 들어갑니다. 규제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또 최근에 불고 있는 경제민주화. 우리 김승희 회장님이 지금 날씨도 아주 더우실 텐데 고생 많으세요. 자, 따라서요, 대기업은요, 중소기업이 아닌 그냥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기업. 그래서 기타 상호 출자 제한 어떤 집단 소속 기업이라든가, 그리고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 등도 이 중소기업 범위에서는 제외됩니다. 이게 법적인 분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법적인 분류에는요, 중견기업이라는 용어는 아직 없습니다. 어떤 양적인 분류를 보시더라도 중견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계라든가 어떤 단체 이런 쪽에서 의견이 지금 분분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경제의 핵심이요, 경제의 허리고
경제의 척추 역할을 하는 이 중견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 분야에서 관련 연구가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제가 정의를 내드릴게요.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 자, 대략 이렇습니다. 중견기업 연합회에서 이야기하는 중견기업이란 종업원 수가 300명에서 999명이면서 매출액이 4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기업을 우리가 중견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에서 또 기준을 두는데요. 그건 이제 종업원 수로 따집니다. 300명 이상 699명인 기업을 중견기업이라 하자. 그리고 마지막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보면요. 종업원 수가 300명에서 999명. 은하철도 999 처리 화이팅. 자, 또는 자본금이 80억 초과 1000억 원 이하인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어떤 양적인 분류는 명확한 정의가 가능한 반면에 업종별 사업 형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견기업을 어떤 질적으로 정의하는 방안 또한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또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국의 중견기업의 위상. 이 자료는 지식경제부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자, 중견기업. 이것이 뭐에 쓰는 물건이고 중소기업도 아닌 것이 개별기업도 아닌 것이 이게 바로 중견기업인데요. 여러분들 2010년에 중견기업이 1291개입니다. 전체 기업수의 0.0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요. 이 중견기업이 고용도 제일 많이 하고요. 수출도 제일 활발합니다. 2007년에서 2010년 대기업 일자리는요. 8만 개가 늘었습니다. 8만 개가 늘어난 반면 이 중견기업의 일자리는요. 놀라지 마세요. 12만 8천 개가 증가가 있습니다. 12만 8천 개. 같은 기간요. 또 중견기업의 수출은요. 12.7%가 늘었습니다. 이러면 모르겠죠.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자,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다 합쳐서 총 수출 증가가 7.9%였으니까 이 12.7%라는 것은 상당히 압도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정부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베이로시 노래 아십니까? 속이 꽉 찬 남자 99.9 사랑도 99.9 아유 감독님 고맙습니다. 자, 이 99.9가 아니라요. 네? 전체 기업 수의 99.9%가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무려 312만 개입니다. 312만 개가 중소기업이에요. 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견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겠죠. 자, 보시자고요. 중소기업을 우리가 졸업하는 순간 일단 첫 번째 세금 많이 맞고요. 대출 안 되고요. 공공기관 입찰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에 160여 가지의 혜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나한테 다가오는 것은요. 반대로 190여 가지의 규제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군사정권을 비롯해서 그동안 어떤 민주화 정권까지 지금까지 오는 동안 모든 정권들은요. 중소기업을 살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린 건 아니고요. 단지 혜택을 줬을 뿐이지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것은 그 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더 나아가서 삼성과 현대와 같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나 고용에서 덩치가 커지잖아요. 중소기업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전 중소기업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할 수 있겠어요. 뭐 약자가. 그런데 중소기업들이요. 덩치가 커지면 일단 사업 부분을 분사합니다. 여기서 분사는요. 나눌 분자입니다. 회사를 나눠버리는 거죠. 그리고 따로 회사까지 만듭니다. 사업자를 새로 내고 중견기업으로는 절대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아주 안간힘을 씁니다. 왜? 160여 가지의 혜택이 사라지고 왜? 190여 가지의 규제를 받으니까.
지식경제부는요, 중견기업 수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 380개 정도가 순증했대요. 순수한 증가, 뭐 순매수, 순매도 아시죠? 순증했대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요, 380개가 순증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반대로 보시자고요. 중견기업에서 다시 중소기업으로 내려가는 업체들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실도 분명히 밝혀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중견기업이 2010년 기준으로 1291개입니다. 중소기업은요, 312만 개.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대기업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264개입니다. 이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요, 중견기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주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은 보호하고 대기업은 규제하는 어떤 기업 정책이 만드는 안타까운 문제요, 현실입니다.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으니까 어쨌든 뭐 기업에 대한 정책도 아리까리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규제하면서 한쪽에서는 지원하겠다. 그건요, 모순이에요, 모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서 또 중견기업에서 더 나아가서 대기업으로 가서 우리 이건희 회장님과 우리 정몽구 회장님과 우리 최태원 회장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 성장의 역동성에 대한 부정입니다. 부정. 이게 제 10대로 얘기하면요. 야, 너 회사 키우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어.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의 대기업도요. 사실은 아시잖아요. 뭐 생선 팔고 과일 팔던 그 가게가 지금 성장한 대기업 아닙니까? 예? 그냥 그 카세트 테이프 팔던 회사가 지금 엄청난 대기업 됐듯이. 사실은 대기업이라는 것 자체도 중소기업에서 출발을 했던 건데 제 생각은요. 규제를 푸는 겁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되어 오는 규제를 푸는 것만이 기업을 키우는 겁니다. 살리는 거고 중견기업을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는요. 맞춤형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시 상속세 공세 대상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매출 3천억 미만의 중견기업에 8%의 세액을 공제해 주기라는 중견기업 육선 대책을 나왔습니다. 이거 갖고 될까요?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있어요. 피터팬 신드롬. 이게 영국 동화에 나오는 피터팬에서 유래된 건데요. 이게 이제 남성의 심리적 측면을 표현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피터팬이 나는 어른이 되기 싫어. 나는 아이로 그대로 남아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동심을 가지고 계속 꿈을 피고 계속 꿈을 꾸며 살아갈 거야. 이게 피터팬 신드롬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남성의 심리적 상황을 말하는 건데요. 어른이 되지 않고 나는 어린이로 계속 남아서 꿈꾸며 살아갈 거야. 이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중견기업으로 가지 못하고 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지 못하는 걸까요? 중소기업은 그렇게 혜택을 주면서 왜 좀 나아가려고 하면은 왜 발목을 잡을까요? 돈 앞에서는 성인군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어쨌든 지정이 되게 되면요, 많은 혜택이 사라져서 우리나라 중견기업 성장을 기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을 방지하고 중견기업층을 더 늘려서 고용을 많이 한다니까요. 수출도 훨씬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용과 수출을 좀 늘려보자. 좀 이런 의미로 이번에 아마 대책을 세우신 것 같은데 중견기업의 유입을 가속화하는 파격적인 지원책은 다름이 아니라 불필요한 모든 규제를 다 푸는 겁니다. 190여 가지를. 그것만이 중견기업을 키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게 정부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릴까요?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잘 보세요. 코스닥이요. 여러분들 아시죠? 코스닥이 오늘 얼마에 끝났냐면요. 코스닥 지수가 492포인트에 끝났습니다. 500포인트까지 아직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코스닥에서 보면 중견기업이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중견기업하고 코스닥의 중견기업하고는요. 180도 다릅니다.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코스닥은요. 코스피하고 다른 점이 코스피는 포인트 기준이 100포인트 기준이에요. 근데 코스닥은요.
1000포인트 기준이거든요. 예전에는 100포인트 기준으로 왔죠. 그때 주가가요, 갑자기 쏟아져서 마이너스로 추락해버리니까 결국에는, 야, 이거 안 돼. 마이너스 50이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1000포인트 기준으로 해. 그래서 500포인트가 됐던 거죠. 근데 아직까지 500포인트 안 올랐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요, 마이너스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49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0포인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요,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한 1900포인트, 200포인트, 2000포인트 좀 가까이 갈 적에 코스닥은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거 정치인 테마주, 움직이는 거 작전주, 움직이는 거 땅 테마, 뭐 이런 거요. 보세요.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코스닥 본부와 거래소에서 신소속부제라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 아시죠? 부동산 하시는 분들 관리지역 임야 하나 사가지고 대지로 전환해서 이렇게 딱 두부 썰듯이 딱딱 잘라서 놓고 한 150평에서 200평씩 분양하죠. 그거를 부동산 용어로 칼질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쉽게 하면 코스닥 종목도요, 칼질을 해놓은 겁니다. 왜? 기관이라든가 외인들의 유입을 위해서. 그러니까 A급, B급, C급, D급으로 나누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는 첫 번째가 우량 기업이고요. 두 번째가 벤처 기업이고, 세 번째가 중견기업이고, 네 번째가 투자주의 환기 종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요, 급으로 나서 A, B, C, D 이렇게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코스닥 본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중견기업과 제가 이야기하는 중견기업과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발목 잡지 마시고 철저하게 312만 개나 되는 중소기업을 살려서 부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가 몇 나라 있긴 합니다만 특히 일본이죠. 자, 슬픈 소식을 여러분들께 하나 좀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이델리 TV에서요.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해온 자, 종가 단순이라는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변형을 해서 종가 지수, 종가 가중, 종가 삼각 하여튼 여러 가지 이동평균선을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해왔고요. 그 이후에 자, 가격을 보자. 캔들 강의, 그리고 이평선에도 분명하게 여러분들 구분을 짓기 위해서 아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철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500만 명이 종가 단순 이동평균선을 보고 한다라고 그러면 그 누군가는 분명하게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캐치플레이즈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주식의 상식은 쓰레기통에 다 던져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초창기 2010년 때는 타 전문가로부터 상당히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꿋꿋하게 오다가 결국에는 캔들 강의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주식 회로도라는 어떤 그런 내용, 소위 얘기하면 주식은 후행성이 아닙니다. 선행성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충격적인 강의를 해온 지가 이제 2년 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는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다 해드렸습니다. 더 이상 뒤에서 보시다시피 대가들의 투자 비법은 아니고요. 기법인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는 2대1 원에서 여러분들을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11회고요. 다음 주 수요일 12회를 마지막으로 저는 이델리 TV 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 2회에 걸쳐서 그동안 해왔던 2010년부터 해왔던 그 내용들을 집약해서 여러분들께 두 강의에 걸쳐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 이렇게 마음먹고 여러분들께 아주 짬새 있는 아주 그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시간만 잘 경청을 하시더라도 그동안 집약된 그 내용을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요. 제가 차트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가 바로 이 종가 단순 50, 60, 120 차트입니다.
자, 주체가 있습니다. 세 개의 주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3대 주체에서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겪어본 주식시장의 주체는, 매수의 주체는 딱 두 개입니다. 개인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큰 손의 개미가 있고, 그리고 외인과 기관은 같은 편이더라. 오로지 쓸쓸하게 외롭게 매매하시는 대한민국의 순수한 개인 투자자와 선도 세력만 있을 뿐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정의를 내리면서 500만 명이 똑똑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힘써 싸울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가, 종목은 아실 것 같고요. 보시는 차트가 이게 바로 종가 단순 차트인데요. 이거를 그러면 성 소장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끊기면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제가 해드린 것은 일단 캔들의 색상부터 바꿔봅시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요. 제가 검정색으로 바꿨었죠. 자, 일단은 색상만 바꿔도요. 훨씬 부드럽습니다. 그렇죠? 네, 부드럽습니다. 이게 일본식 차트이기 때문에 특히 아시아 쪽에서는 음과 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미국 아이들은 그렇죠?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파란 색깔이 나옵니다. 떨어질 때는 양봉입니다. 위험 신호다 이거죠. 우리가 횡단보도 건널 때하고 똑같습니다. 반대 개념이죠. 예. 자, 근데 아시아에서는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파란색은 쓰지 말자.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검정색을 해드렸고, 자, 거래량도요. 사실상도 거래량도 사실 여러분들 보실 때요. 이렇게 검정색을 놓으시면 훨씬 부드럽다라는 거죠. 맞죠? 좀 부드럽죠? 그래서 일단 거래량 쪽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상승 쪽은요. 상승 쪽은 일단 상승 쪽은 한 연한 청록으로 놓으시고, 연한 청록 제가 좀 확대하면서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연한 청록 이겁니다. 상승과 하락을 표기를 하는데 빨간색과 검정색이 참 거슬린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상승의 색은 연한 청록으로 놓으시고 하락 부분은요. 이런 짙은 녹색으로 가자. 짙은 녹색. 이게 지금 짙은 녹색이거든요. 자, 짙은 녹색으로 가자라고 해서 하락을 짙은 녹색 이렇게 해서 일단 확인을 누르면 훨씬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가 훨씬 부드럽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차트하고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했고, 자, 일단 거래량부터 갑니다. 거래량도, 자, 일단 이동평균선으로 더블 클릭, 다시요. 거래량에서 여러분들이 종가 단순 이 520, 60, 120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잡느냐는 거죠. 잡을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걸 왜 여기 있는지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방송에서 이동평균선을 거래량에다 하나만 놓고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좀 자부심을 느낍니다. 일단은 기간 1, 2, 3, 4에 있는 건 다 삭제하시고요. 여기에 단순이 아니라 지수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20이라 놓고요.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더블 클릭해서 일단 지수로 표기하시고요. 이 부분 클릭하시면 되죠. 그리고 기간 1에다가 20을 표기를 합니다. 아셨죠? 표기를 하시고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라인 설정 들어가서 수식 3, 4, 5는요. 빼셔야죠. 쓰지 않으니까 빼시고 지수 20을 클릭하기 전에 이쪽에 보면요. 이전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어제 거래량보다 오늘 거래량이 적게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음봉으로 표기를 한다는 얘기고요. 어제 거래량보다 오늘 거래량이 더 많다라고 그러면 이전 값을 계산해서 이게 양선으로 표기가 되는 게 바로 이전 값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전 값을 현재 시가로 해놓는 게 맞습니다. 현재 시가로 해놓으시면 오늘이 양봉으로 끝나면 이 현재 시가의 거래량도 양봉으로 끝나고 오늘 음봉으로 끝나면 거래량이 주가가 음봉으로 끝을 맺으면
밑에 거래량도 음봉으로 표기하는 게 바로 현재 시가입니다. 아셨죠? 이것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시가를 해놓으시고요. 자, 색상. 자, 종가지수 20을 클릭하십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 볼게요. 클릭하시면 색상을 어떤 색이냐면요. 주황색이라고 있습니다. 주황색을 클릭하셔서 PT는 EPT로 놓으시고, 자, 저는 눈이 나빠요. 3PT로 놓으시고,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옆으로 옮겨놓고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옵니다. 훨씬 깨끗하죠? 훨씬 깨끗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밑에 거래량에서 간단한 얘기지만 일단은요, 이동평균선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에서 캔들이 이렇게, 캔들이 아니죠.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수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렇게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밑에 있는 그 막대 그래프 요 길이보다 위로 올라온, 뚫고 올라온, 그러니까 이평선을 뚫고 올라온 이 막대 그래프가 약 한 1.5배 내지, 더 좋은 건 한 2배 정도 되겠죠. 이게 이제 그 이상을 넘어버리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1배 내지는 1.5배 정도가 딱 알맞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본격적으로 일단 상승 국면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종목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 좀 잠깐 되는 거죠. 여기서 한번 올라왔었죠. 그래요. 윗골이 달았고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올라왔죠. 그래요. 윗골이 달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서두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습관, 밥을 먹는 데 있어서 10분 안에 먹느냐. 그러니까 내가 5월 초에 사가지고 주가가 빠지면요. 이때부터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 안 가? 기다리시라고요. 또 들어오면 같이 사주는 거죠. 그리고 주가 이후에는요. 이렇게 크게 날아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거래량, 이동평균선 가장 중요한 종가지수 20을 놓고 이렇게 기준 잡아서 하시면 훨씬 부드럽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지금부터 바꿔드릴 테니까 한번 보실게요. 어떻게 바꾸느냐면요. 아주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아주 2년 반 동안 강의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기 더블 클릭이라고 그랬죠? 자, 제가 잘했던 거 마우스 그려놓고 왼쪽 더블 클릭하세요. 이렇게 강의한 사람은요.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답답하셨을 겁니다.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근데 알길 뭘 알아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요. 자, 일단 더블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뜹니다. 다 삭제를 하실게요. 삭제 60, 20, 10 다 삭제하시고요. 제가 부르는 대로 가는 겁니다. 자, 기간 1부터 갑니다. 3, 그리고 7, 그리고 14, 28, 그리고 56입니다. 3714, 28, 56. 잠깐만 확대해서 보여드리게 되면요. 기간 1에 3, 7, 14, 28, 56. 여기 보면 단순돼 있죠? 지우고요. 이거 지수로 갑니다. 지수. 자, 보세요. 3, 7, 1, 4, 2, 8, 5, 6인데 이걸 7배수라고 그래요. 이거 합치면요. 108 번냅니다. 108이에요. 네. 자, 단순을 지수로 바꿉니다. 단순을 지수로 바꾸고 라인 설정으로 들어가시죠? 라고 그러면 라인 설정으로 들어가시죠? 그러면 라인 설정을 클릭하라는 얘기죠. 이것도 여러분들께 아마 수십 번에서 수백 번은 강의를 했을 겁니다. 라인 설정 들어가서 여기서 중요한 건요. 색상입니다. 이동평균선의 색상은 별게 아니지만 어떤 색상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매매하시는데 상당히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해드릴게요. 종가지수 3을 누르고요. 검정색 누르시고 EPT 갑니다. 자, 7일 종가지수 7일 이동평균선은요. 색상이 무슨 색깔이요? 자, 제가 하나씩 갈게요. 빨간색으로 표기하시고 PT는 EPT입니다. 14로 가시게 돼서 파란색으로 가시고 요거는요. PT가 EPT가 아니라 1PT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일 이동평균선은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초록색으로 가야 됩니다. 초록색.
초록색으로 가시죠. 자, 초록색 이겁니다. 초록색 가시고 EPT 가시고 56일선은요. 여기 짙은 빨강색입니다. 짙은 빨강색 EPT로 가시고 여기까지 제가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빠르게 가는 경우는요. 지금 이데일리 TV에 이미 다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으시면 됩니다. 자, 3은요. 그렇죠. 3은 검정색, 7은 빨간색, 14는 파란색인데 1PT 가시고 28은 그죠? 청록색이고요. 56은 짙은 그러니까 고동색입니다. 이게 짙은 빨간색이니까 이렇게 해서 PT가 요 지금 파란색 선만 1PT로 가시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종목에 지금 여러분들 그동안 꾸준하게 보셨던 종가 단수는 누군가는 만들고 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들한테 당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확인했습니다. 훨씬 부드럽죠? 일단 간단하게 이 아이만 보더라도요. 일단은 지지를 한다는 거예요. 지지하잖아요, 얘들은. 지지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지선이 없습니다. 잠깐 내가 한번 이렇게 쭉 늘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지금 창을 두 개 열어놓고 여러분들 비교 차트를 보시는데요. 여기는요, 여러분들 지금 방금 했던 이 부분은요, 5일선 이탈, 5일선 이탈입니다. 요게 어떤 지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매하는데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하나고요. 이게 끝난 게 아니죠. 자, 우측 클릭합니다. 자, 지표추가 누른다고 그랬어요. 예. 지표추가 눌러서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표추가 보면요. 가격 이동 평균이라고 있을 겁니다. 가격 이동 평균이라고 있는데 클릭하고 적용, 클릭 1, 적용 2 누르시면 됩니다. 자, 가격 이동평균 적용 누르면요. 이동평균선이 상단에 또 한 번 나오죠. 하나 더 열어놓는 겁니다. 이쪽에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마우스를 열고 자 왼쪽 두 번 더블 자 이 얘기죠. 이렇게 강의한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자 삭제합니다. 삭제. 제가 그저 시키는 대로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간 1에 35일선 그 다음에 108일선 누시고요. 기간 3에는 200일선 누시고요. 그 다음에 240선 누시고 그 다음에 480선을 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종가 단순이 아니죠. 종가 지수로 가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확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자, 아까하고 다릅니다. 35, 108, 200에 240에 480 놓으시고 이쪽에 지수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다 바꾸셨는지요? 자, 바꾸셨죠?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하니까요. 이데일리 TV 재방송 VOD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천천히 재방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기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라인 설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색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별건 아니겠지만 35일선은요. 색상이 제 기준으로는 연한 주황색이 되겠고요. PT는 EPT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8일선은요, 황금색, 주황색 넣으시고 EPT로 가고요. 200일선은요, 회색으로 가는데, 회색이 50%로 갑니다. 그리고 EPT 넣으시고, 240도 회색인데, 이 친구는 25% 회색으로 가면 되고요. 그리고 EPT로 가시면 되고, 마지막 480선은요, 색깔을 자주색으로 좀 가십시다. 자주색이요. 자주색 해서 EPT. 자, 한 번만 제가 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을 다시 열어놓고 종가지수 35, 108, 200, 240, 480인데요. 35일선은 색상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놓고 자, 한번 여기다 다시 집어넣습니다. 하나, 둘, 셋 확인 누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이렇게 일단 그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종가 지수만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종가 가중도 있고요. 종가 단순도 있긴 있는데 종가 단순은 하나만 봅니다. 다 필요 없고요. 자, 우측 클릭해서 지표추가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가격 이동평균이 있습니다. 가격 이동평균 적용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고 다시 열어서 삭제. 제가 좀 빠른가요? 삭제. 자, 이번에는요. 가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중으로 표기하시고 그 다음에 저 따라서 하시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200과 두 번째 기간 2에는 240을 넣으시면 됩니다.
200과 240 아셨죠? 그리고 가중으로 표기를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이번에는 200과 240인데 이평 종류를 가중으로 가더라. 이렇게 해놓고 라인 설정으로 들어가면 일단 수식 3, 4, 5는 안 쓰겠죠. 그죠? 자, 제가 얘기한 건 200과 240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체크된 거는 마우스 왼쪽을 콕콕콕 누르면 사라진다는 사실 아시면 되겠고요. 자, 라인 설정이니까 색상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색상을 넣어보는데요. 일단은요, 종가 가중의 200선은요, 연한 파랑으로 갑니다. 연한 파랑으로 가는데, PT는 둘 다 1PT로 갈 겁니다. 자, 240선은요, 240선은 어떤 색깔로 가느냐. 자, 한번 제가 좀 잊어먹었나요? 다시 갈게요. 예, 바다색입니다. 바다색. 그래요. 바다색으로 가서 일단 이렇게 이제 1PT로 놓으시면 됩니다. 200과 240인데 색상이 두 가지더라. 1PT로 가는데 색상은 하나는 200은 연한 파랑이요. 그 다음에 240은 바다색이더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갖다 눌렀더니 이평선을 또 갖다 대는 겁니다. 왜? 여기서 어느 한 선이라도 버릴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하나 또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그 우측 클릭해서 지표 추가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표 추가 슬러시 전환 기술적 지표를 여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수 아니면 다르네요. 뭐 풍류 라인, 풍류 뭐 이렇게 캔들 뭐 여러 개 있죠. 그죠? 이건 제 겁니다. 이거는요. 이 증권회사 게 아니에요. 아셨죠? 왜 다릅니까? 하고 이쪽 회사 증권회사로 전화하시면 안 되고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요. 정확하게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가격 이동 평균 클릭하고 적용. 마지막 한 번 더 누릅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고요. 종가 단순을 쓰긴 쓰는데요. 다 삭제하시죠. 삭제. 자, 첫 번째 기간 1에다가 어떤 걸 쓰냐면요. 480을 넣습니다. 단순을 쓰는데요. 라인 설정에 수식 2, 3, 4, 5는 지워버리고 종가 단순 기간 1 클릭하시고 색상을 누시는데 바로 내가 좋아하는 연보라입니다. 연보라입니다. 연보라를 놓으시고 PT는요. EPT로 놓으시면 됩니다. 각각의 모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의 기준이라는 거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동평균선 상에서는 제가 보는 거는 확인 누르겠습니다. 뿅 다 왔습니다. 제가 보는 차트는요. 이게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그동안 계속 매매를 해왔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왔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종가 지수의 56일선을 또 가장 중요시하고요. 또 하나는 108일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 하나하나 어떤 선 하나 버릴 게 없더라.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보실 때 또 한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한번 보실게요. 기준은 뭐냐면, 지표 추가를 누르시고, 자, 영문으로 칩니다. 영문으로 치죠? 예, DMI 이렇게 칩니다. 예, DMI를 치려고 DM만 쳤더니, 여기에 바로 이 스크롤바가 따라와서 딱 지정을 해주죠. DMI 클릭하고 적용 1, 2 하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DMI 적용했더니요. 여러분들 보시는 이게 기본 차트 DI 플러스 14로 가는데요. 이렇게 보고서 매매하는데 이걸 보조지표로 사용하는 분들은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맞느냐? 이것도요. 저는 못 믿겠다라는 거죠. 일단 기준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은요. 내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요. 이쪽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뜨겠죠. 14로 되어 있는 것은 저는 28로 보더라. 28로 보고요. 라인 설정으로 들어가서 지금 3가지가 나오는데 4가지가 아니라 3가지가 나오는데 자, DI 플러스 DI 마이너스 ADX 이건 좀 강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아시겠죠? 자, 색상을 지정하는데 플러스니까 당연히 빨간색으로 가실 거고요. PT는 EPT로 가겠습니다. 마이너스는 당연히 파란색으로 가는데요. 검정색 쓴다니까요. 그리고요. ADX는요. 자,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단 50% 회색에서 EPT로 가시고 좀 뭐하다 싶으면요. 한 25%
40% 회색으로 가셔도 됩니다. 이게 끝나느냐?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만 한 번 더 확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ADX 색깔은요 검정, 빨강, 회색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기준선 설정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준선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를 들어가라, 여기를 클릭하라 이런 얘기죠. 자, 기억하실 겁니다. 기준선 설정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보실 때 바로 여기에 10과 30이 돼 있는데 이걸 뺍니다. 클릭하고 기준선 제거, 클릭하고 제거하면 이게 사라지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0이라는 숫자 넣고 기준선 추가하게 되면 20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사실. 색상도 바꿔야 될 거고요. 너무 빠른가요? 괜찮아요. 자, 10 누르고 기준선 제거, 30 누르고 기준선 제거. 위에다가 20을 클릭한 다음에 기준선 추가 이렇게 하고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기준선 라인을 만드는데요. 파란색으로 해서 EPT. 이건요, 많이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과 꾸준하게 했고요. 3PT로 가셔도 되고요. 자, 한번 확대해서 확인요. 자, 20, 20 이게 내려왔죠. 그죠? 10과 30 삭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색상이 파란색에 3PT로 가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자, 이러고 확인을 누를까요? 자, 지금 보시는 ADX와 어떻게 다르냐. 하나, 둘, 셋, 뿅. 자, 다릅니다. 그죠? 훨씬 여러분들 보시기가 편하다는 거죠. 이 ADX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 보면 보이시죠? 네, 제가 선을 하나 걷습니다. 그래서 이 선도 여러분들 눈에 확 띄기 위해서 굵은 선을 표시를 하고요. 굵은 선을 표시를 하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런 모습이죠. ADX가 이 기준선에 올라와서 완연하게 이제 크로스를 하면서 이쪽 기준선 라인 파란색 선, 즉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요 빨간 플러스 선이 올라갈 때 주가도 따라 올라가더라. 그러면 여기서 놓느냐? 아니지요. 이게 꺾일 때 ADX 이 강도 꺾이는 그 지점 부분이 여러분들 매도만 하시더라도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무릎에 사고 어깨에 파시는 그 정도 기준까지는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하나가 더 있죠. 그럼 ADX 이렇게 놓고요. 우측 클릭해서 하나 더 봅니다. 자, 지표 추가 눌러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누구죠? 기관입니다. 외국인은 필요 없고요. 기관 순매수가 있습니다. 기관 순자만 써도요. 기관 순매수 갑니다. 클릭하겠습니다. 기관 순매수 클릭 적용을 하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예. 자, 또 있습니다. 우측 클릭해서 다시 지표 추가. 이번에는요. 다릅니다. 뭘 본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기관 보유 수량입니다. 기관 보유 수량. 기관 보까지만 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클릭 적용을 하시겠죠? 보겠습니다. 클릭 적용을 하시면 자, 기관은요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빨간색으로 하시고요. PT는 EPT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왼쪽을 꼭 누르고 조막손 나와서 기관 순매수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확인 누르면요.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안으로 집어넣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시겠습니다. 지표 추가를 누르시고 여기에다 뭘 넣냐면요. 개인 보유 수량입니다. 이번에는 개인 보 이렇게 치면요. 개인 보 치면 이 스크롤바가 따라와서 찍어주죠. 1번 클릭 적용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클릭하고 적용을 누르게 되면 개인은요 불쌍합니다. 그래서 검정개미죠. 검정색이 전에 개미가 물론 불개미도 있습니다만 자 일단 EPT로 놓으시고 확인을 누르면 개인이 되는데 요 개인을 우측 이렇게 왼쪽을 누르시고 자 이거 잘 모르실까요? 자 제가 한번 또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개인 보유수량 여기에다가 마우스가 이렇게 생겼으면 왼쪽을 손 떼지 말고 왼쪽을 꾹 누르면 이 개인 보유수량 이 자리에 이렇게 조막손이 나옵니다. 조그만 조막손이 나오거든요. 왼쪽 떼지 말고 이 기관 순매수 창을 만들어 놓은 이 자리에 와서 왼쪽 마우스를 그냥 그저 놓기만 하면 됩니다. 아셨죠? 예, 놓기만 하면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셨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거를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최근에 한국가스공사를 보시게 되면요. 종목 주는 거 아니에요. 한국가스공사 이거는요. 제가 전전 시간인가요? 그렇죠? 세일가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종목이 바로 한국가스공사였습니다. 아셨죠? 이런 완벽한 종목, 안전한 종목, 대주주가 나랄 건데요. 자,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잘 보세요. 자, 한국가스공사는요, 기관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쪽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기관이 올라갈 때 주가는 올라가는데 개인은 팔더라. 그래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늘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 3대 주체가 있더라. 개인과 외인과 기관. 최근에 외인이 삽니다. 기관 팝니다. 어디서? 투신에서. 그렇죠? 예. 펀드 환매 때문에 판대요. 그건 뉴스에 나온 얘기고요. 예. 뭐 그러기도 하겠죠. 그런데 개인은요. 주구장창 뭐 같이 팝니다. 왜 팔까요? 주가 올라가는데. 이런 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간절하게 드리는 메시지는요. 주체는요. 딱 두 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선도 세력이요. 끝 없습니다. 그게 답니다. 아셨죠?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이것을 따로 떼다가 여러분들 따로 떼다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릴까요? 다 따로 떼다가 여기다 놓고 한번 설명을 드리자고요. 자, 여기다 놓고 설명을 드려볼까요? 잠깐 미안 내려가고요. 왜 그럴까요? 전혀 이해가 갈 수 없어요. 이건요, 다시 얘기하면 개인 보유 수량이 줄어든다는 거니까 판다는 얘기겠죠? 기관은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기관 사면서 가요. 근데 개인은 왜 팔아요? 왜 팔아요? 이게 반대로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럼요, 개인이 또 삽니다. 기관은 팔고요. 이게 어찌된 일이죠?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모든 종목을 봐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개인 보유 수량에다가 우측에, 자, 확대할게요. 간단해요. 여기다가 마우스를 오른쪽을 클릭해 보세요. 오른쪽을 클릭해 보세요. 지금 똑같이 생겼어요. 오른쪽 클릭하면요. 거꾸로 보기가 있습니다. 거꾸로 보기. 보이시죠? 얘를 체크를 해보세요. 체크를 해보세요. 해볼게요. 체크, 아우, 벌써 됐네? 자, 뺐고요. 체크, 거꾸로 보기 하면요.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움직이시자고요. 아셨죠?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얘네들이 살 때 우리도 사고, 기관이 사면, 기관이 팔면 우리도 팔고, 그래서 제발 똑같이 쫓아가자. 똑같이 쫓아가자. 기관아 같이 가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똑같이 가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의를 드렸는데 DMI는 위에다 놓으시고 여기 좀 줄여 놓으셔도 되고요. 거래량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 정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어떤 시선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라고 제가 충분히 매매를 하시라고 이때쯤 매매하시고 예? 여기 보면요. 매매하십시오. 기관 들어오고요. 똑같이 크로스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꾸로 봤을 때 크로스 부분이 일치하죠? 그러면 매수 들어가서 여러분들 큰 수익 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마지막 1시간 남았고요. 그때는 주봉과 주식 회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강의 드리고 저는 어쨌든 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는 여러분들과 일단 이별을 합니다. 그동안 너무 고맙고 감사했고요.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